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명의 명클리닉 스페셜 인터뷰. 오늘 차례는 대장암 중에서도 대장암의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러죠. 직장암입니다. 직장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암에 대해서 직장암 수술 전문가시죠. 은평성모병원의 김형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실제 직장이라는 곳이 어느 곳에 위치한 곳입니까? 직장은 이제 대장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위장, 십이지장, 소장을 거쳐서 이제 대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도 이제 여러 부위로 나눠지는데요. 거기서 이제 항문으로 우리가 변이 배출이 되기 바로 한 15cm 이내 골반에 위치한 곳을 우리가 특히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장은 우리 장에서 소장, 결장, 직장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그 끝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직장은 끝에 있기 때문에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다 그래요? 15cm? 네, 맞습니다. 요 정도 되는 곳에서 짧은데도 이렇게 암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네, 네. 이제 직장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변을 저장해 놨다가 배출하는 그게 가장 크거든요. 근데 변에도 이제 균이 굉장히 많고 이게 최종 배출되기 전 단계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건 거기에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발암 인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체류 시간을 최대한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직장암 예방에 좋을까요? 아무래도 변비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분들이 더 낫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변비가 안 생기고 배변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배출이 잘 안 돼서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직장 건강을 위해서 네, 습관을 빨리 바꿔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대장학문학회에서도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화장실에서 핸드폰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신문 보고 신문 오래 보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거는 직장암뿐만이 아니라 항문 질환에도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배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직장암이 환자 수가 우리나라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서구화된 미국식 서구 추세를 쫓아가기 때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가 먹는 식생활들이 굉장히 서구화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대장암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크푸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쓰레기 네, 음식이라고. 네, 네, 네. 햄버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공식품. 맞습니다. 이게. 가공식품도 역시 안 좋고요. 가공식품이 대부분 고칼로리, 고열량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장암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저희 많은 연구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이 통과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소화기관이어서 네, 네, 음식물하고 직접 이렇게 닿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식사의 영향하고 네, 밀접한 관계가 있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큰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거를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서구화된 식생활이라는 게 요즘 너무 잘 먹어서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저개발 국가에서는 대장암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제 고열량의 이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대장암, 직장암을 막자고 그러면 그 반대로 생활하시면 맞습니다. 된다는 그래서 얘기예요. 요즘 외국에서도 이제 한국 음식이 다시 또 유행하는 그런 건강식으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드시던 그런 음식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러면 대장암 환자도 네, 좀 줄어야 될 텐데 네, 네. 통계적으로 보면 직장암 환자가 아주 진짜 많아졌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생활 습관의 서구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암들이 이제 고령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고령이 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암이 발생률이 더 줄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암 발생의 증가하고도 연관이 있고, 대장암도 특히 이제 고령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는 것이 대장암 증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cm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직장의 길이가. 네. 이 15cm에서 항문 쪽에 가까운 하행 아래쪽에 생기는 것, 그다음에 장 쪽이 결장 쪽에 가까운 상부에 네, 생기는 네, 것, 네. 서로 성질이 다를 것 같아요. 다르고요. 이제 치료하는 방법의 차이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반이라는 이제 좁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직장암에서는 항문을 보존해야 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항문 쪽에 가깝게 되면 이 항문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뭐 굳이 어느 게 더 어렵다 수술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아무래도 항문에서 가까운 하위 직장암이 수술 면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더 어려운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 이렇게 딱 바로 접근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항문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더 쉬운데요. 저희가 직장암 수술할 때는 복벽 쪽으로 해서 배 쪽으로 해서 접근해서 광범위 절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접근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배 쪽에서 들어가는 이유는 수술할 때 네. 들어가는 이유는 항문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고요. 그 배 쪽에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암 수술할 때는 이제 근치적 절제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암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임파선들도 같이 제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 속에 있는 임파절과 혈관을 결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 쪽으로 먼저 절제가 필요한 거죠. 직장 주변에도 임파절이 그렇게 많군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왜 복강 내 임파절이 그렇게 직장 항문 가까이까지 임파절이 이렇게 내려와 그럼요. 있습니까? 우리 몸에 어디나 다 임파절이 연결이 네, 되어 있고요. 그렇죠.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직장 주변부터 시작을 해서 혈관을 따라서 배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두 다 제거해 주는 거를 저희가 근치적 절제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장암 수술할 때 이제 그걸 모두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어렵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혈관도 그렇게 한 개 다 이어져야 되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 이유는 왜 그런가요? 골반이 좁아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골반이라는 게 이렇게 뼈 안에 국한되어 있는 한정된 공간이거든요. 그 안에는 사실은 직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방광도 있고 전립선도 있고 자궁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고 신경들도 많이 있고요. 그거 우리가 직장암 수술할 때는 직장과 임파절은 다 절제를 해줘야 되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이나 방광이나 그런 것들은 다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보존해줘야 되고 그 다른 장기 손상 없이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는 게 기술적으로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뼈라는 게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 네. 늘릴 수가 없으니까 살처럼 네. 그런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때문에 로봇 활용이 많이 큰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보다도 이 복강경에는 로봇 수술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하고 복강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확대된 시야를 저희가 현미경으로 보면서 수술한다. 그거하고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요즘 50인치 TV처럼 커다란 화면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요.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술 기법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좋아졌는데 기대치보다는 아직 그렇게 많이 쫓아가지 5년 평균 생존율이 많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대장암, 직장암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이 아니고 한 5년마다 이제 란셋이라는 그런 저널에서 전 세계 암 여러 종류별로 생존율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위 1위를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장암하고 직장암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조기 진단. 저희가 뭐 위내시경이라든지 이런 오대양 건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내시경 시술에 접근하는 게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가격도 급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고요. 그래서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수술 면에서 보자면 이런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암에 특화된 그런 대장암 센터들이 이런 대형 병원들마다 다 대부분 다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이 생존율 향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변 검사, 네네. 대변 속에 섞인 그 암세포를 보는 거하고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암세포가 있는지 암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그 스크린 비율, 걸러지는 비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대장 내시경 하다가 이제 천공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검사는 아닙니다. 사실 대장 내시경이 그런 위험 부담은 있지만 진단 면에서 보자면 대장 내시경이 가장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크리닝이라 그러죠. 이제 변으로 검사해서 변에서 우리가 잠혈, 혈액, 피가 묻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피가 묻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시경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할지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정기 검진 때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껴서 위 내시경 검사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대장학문학회에서는 사실은 50세 이상의 분들에서는 최소한 5년에 한 번은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하고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건진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마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장천공의 위험이라든지 합병증의 위험과 암 위험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또 물론 비용도 고려를 하셔야 될 테고요. 거기에서 국가 건진 사업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 수술 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삶의 질 문제도.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고려해주고 검토하시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사실은 대장암 수술, 결장암 수술하고 나서는 삶의 질이라든지 그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직장암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배변 습관의 변화가 굉장히 오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오게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방귀가 샌다든지 아니면 변실금, 팬티에 이렇게 변이 조금씩 샌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고 또 저희가 보통 일반인들 같으면은 뭐 화장실에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이틀에 한 번 그 정도 가시는 게 보통이거든요. 많이 가면 하루에 3번 그 정도인데 직장암 수술하시고 나서는 항문을 보존했더라도 화장실에 뭐 10번 이상씩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변이 이렇게 한 번에 쭉 나와주면 좋은데 많이 불편해하시는 건 조금씩 나눠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런 걸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암 수술하고 이제 그런 증상들을 통칭해서 전방절제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이 환자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게 보통입니다. 다른 증상, 혈변을 본다든가 이런 다른 증상은 없습니까? 이염 신호가? 혈변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이런 치질 수술하러 갔다가 직장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증상이 딱 직장암의 증상보다는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는 치질 증상이 있어서 왔습니다 했는데 검사해보고 직장암이 발견된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사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럽다고 또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닦고 물 내리고. 네. 그래서 저희가 배변 후에 3초 동안 꼭 확인해봐라 이제 그런 캠페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굵은 변이 가늘어졌다든지 아니면 묽은 변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코 같은 점액이 섞여 나온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대장 내시경을 포함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장 옆에 골반뼈도 있습니까? 네네. 골반뼈 쪽으로도 전이가 이루어지거나 그쪽에 있는 것이 거꾸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진 않나요?
이제 예를 들면 골반뼈에 있는 종양이 굉장히 커진 경우에는 직장까지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침범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결돼서 가는 걸 얘기를 하고, 전이는 보통 이렇게 떨어져서 혈관이나 임파관을 타고 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주변 장기에서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장 쪽으로 전이가 돼서 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직장암이나 대장암처럼 이렇게 간이나 폐로 전이가 되는 경우. 오히려 네네네. 저희가 전체 대장암 중에 한 25%가 발견 당시에 이제 전이가 있다고 저희가. 전이가 예, 벌써. 네네네. 그러면 그중에- 생존율 뚝 떨어질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간하고 폐가 가장 흔하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불행 중 다행인 거는 간이나 폐로 전이가 됐을 때 그거를 같이 절제를 해주면 예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장암에서. 그래서 저희가 전이성 대장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절제가 가능한 간이라든지 폐 같은 경우에는 함께 제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예방 수칙이라고 딱 뭐 이렇게 몇 가지 정할 수 있죠. 대장암 학회에서도 이제 뭐 발표한 게 있지만 그렇게 네네. 정리한 거 한 너댓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한 식생활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건강한 식생활이라 하면 과도한 칼로리라든지 고단백질, 고지방 식사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생활 습관, 충분한 운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으로는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용종이 있으면 제거해주고, 그런 경우에는 암을 조기 진단뿐만이 아니라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대장암 그 중에서도 직장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암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래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은평성모병원 김형진 교수님께 메일을 드리시거나 저희 쿠키뉴스 홈페이지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달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김형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